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도빠입니다. 여기는 상갈 메트로파크 현장이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철거 스타트 이제 시작하면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 현장에서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 왼손이 뻗어 있는 이쪽이 거실 쪽, 그리고 아래쪽은 지금 확장이 안 되어 있는데 단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내가 안 하는데 좀 그래도 좀 평탄화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중간에 샤시를 쓰건 뭐 폴딩 도어를 쓰건 여기 평탄화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이 위에다가 이 몰타를 그대로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단열재 한 장 까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냉기 올라오는 것도 좀 적고 확실히 까는 거랑 안 까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단열재는 당연히 뭐 앞, 옆, 뭐 아래, 위, 뒤 싹 돌려가지고 육면 자체를 단열재로 감싸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된다, 공간 때문에 더 이상 벽을 빼기가 어렵다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필요한 부분이라도 단열재를 한 장이라도 그 속 안에다가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고, 대신에 단열재 밑에다가 넣을 때는 우리 팀들한테 좀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이게 들썩들썩이지 않도록, 나중에 단열재 다 깔아놓고 밟으면 뭐야 이거 버걱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거는 좀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다 드러내고 난방 깔아서 확장 할 겁니다. 확장 신고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확장을 했을 경우 뭐 단내림도 하고 천장형 에어컨 때문에, 그리고 이 커튼도 달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이쪽이 거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렇게 되면은 거의 실수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 돼요. 이 스케치라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스케치를 많이 사용하시고 그림 연습도 종종 하세요. 그럼 좋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샤시가 이 단창이잖아요. 이거 하나.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이 얇은 상태로 들어가요. 그런데 확장을 하게 되면은 이중창이 돼버리니까 여기에서 최소 더블 2배만큼의 거리가 쭉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커튼 박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남향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커튼을 만들 때 원 커튼을 하느냐 더블 커튼을 하느냐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통 여기다가 한 뼘 200 정도 공간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한 10에서 한 15cm 튀어나오는데, 여기서도 또 한 20cm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단내림 시작해가지고 본천장을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뭘 좀 주의하셔야 되냐, 에어컨 배관 돌릴 때요, 너무 이쪽 창 쪽으로 배관을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커튼 박스를 만들 수는 있는데 커튼 박스를 내려야 된다라거나, 나중에 커튼 설치하거나 뭐 블라인드 설치할 때 이 피스를 박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간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요거를 감안하셔가지고 샤시가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커튼을 달아야 하는 그 공간 위에는 가능하면 아무것도 없이, 요런 경우가 또 있죠. 비슷한 경우가 중문, 우리가 슬라이딩 중문 설치할 때 꼭 스프링클러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피스질 잘못하면 구멍이 뽕 나면서 물이 터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뭐를 조금 박아야 되겠다, 그 어떤 것이 됐건 간에요, 박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요거를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샤시를 확장을 할 때 샤시 바꾸잖아요. 그러면 단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이 넓이만큼 그대로 재교체하는 게 아니라 조금 줄여야 돼요. 그래서 통바라고 하는 그 멍텅구리 그 샤시 프레임에 그 바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뭐 100이면 100, 10cm 양쪽으로 대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 짱짱하게 단열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이즈는 100이랑
45인가? 그렇게 나와요. 100이랑 50인가? 그렇게 나오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단열재를 내가 얼만큼 넣겠다라는 기준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은데, 보통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외벽이랑 맞닿는 부분에 샤시가 이제 세팅이 될 경우에는 100 이렇게 넣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런데 나는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 10cm, 10cm, 20cm를 줄이는 거는 난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도 좀 얇은 통발을 넣으셔가지고 단열은 하시면서 이 시야를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어컨 단내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어컨 단내림을 하는 건 이제 좋은데, 바로 이 자리, 확장을 한 자리에 식탁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명과 에어컨에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영상 조금 보이시죠? 단내림을 하고 얼마나 더 깊게 침범을 할 거냐, 거실 쪽으로 침범을 할 거냐, 요걸 선택을 하실 때 조금 더 침범을 시키세요. 그런 다음 에어컨을 뭐 창 쪽으로, 에어컨을 거실 쪽으로 조금 뺀 다음에 에어컨 바로 옆에다가 조명을 하나 둘 셋, 뭐 하나 둘 이렇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아래쪽에다 식탁을 넣고 쓰시는데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잘못하면은 아주 정중앙에, 식탁 정중앙에 에어컨이 있으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은 에어컨 피해가지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넣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아쉽죠. 식탁이 그래도 좀 밝게 비춰지면 좋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어컨이 그럼 나는 에어컨을 최대한 이쪽 창 쪽으로 세팅해야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펜던트를 넣을 거야. 그러면은 에어컨 바람이 싹 나오면 약간 덜렁덜렁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에어컨 앞쪽에 놓을지, 에어컨을 거실 쪽으로 빼고 에어컨 뒤쪽에 놓을지, 아니면 그냥 가운데다가 넣자 하고서 조명을 양쪽으로 뺄지, 이런 건 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대신에 이쪽 커튼박스 쪽에는 지금 간접 들어가잖아요. 요즘엔 T5보다 T3가 좀 좋다고 그러니까 T3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간접적으로 조명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이 양쪽 끝으로 뭐 스탠드 같은 거 넣으셔가지고 조도 확보를 좀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단순히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이 다음에 생활할 때 사용해야 할 기구들, 아이템들, 전자제품들, 뭐 요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댁이 이런 요게 강화 마루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강화 마루지 실제로는 그냥 껴맞춤 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거였다면은 철거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우리 집은 나이스 따봉인데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원 소음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춤 마루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 우리 집에 끼워 맞춤 마루인지 뭐 그냥 본드로 붙어 있는 마루인지 잘 모르겠는 걸 하셨을 때는 이런 현상이 있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 발로 해볼까? 제가 발로 치니까 얘가 움직이죠. 이렇게 보이셨죠? 그리고 이렇게도 해볼까? 엿 이렇게 벌어지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좀 금액이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장판. 그러나 이제 여기 장판이 깔린 데와 마루가 깔린 데 높이 레벨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는 뭐 일부 수평 몰타를 좀 하신다던가 그런 걸 체크하셔가지고 높이를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면 끝낼 수도 있어요. 인원 투입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스케치를 이렇게 쭉 해놨죠. 이게 다 이 집의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림 공부를 좀 하세요. 취미삼아 그림 공부를 좀 하시면은 레이아웃 잡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인테리어를 하리다. 그래서 그림 공부를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 이러기에는 조금 뭔가 주객전도 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뭐든 능력이 있으면 좋다. 노래도 배우시고 춤도 배우시고 그림도 배우시고 그러면은 여러모로 쓰기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림을 배우면은 이 어떤 감각적인 부분,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이렇게 같이
능력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인테리어 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잠깐 아주 큰 연관성이 없지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보셨죠? 근데 내용은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잘 엄수해서 시작을 하십시오. 보통 9시부터 시작해주세요 라고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했는데 급한 마음에, 역시 대한민국은 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시 57분에 뭔가 두다다다 했다. 그러면 바로 연락 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영상으로 또 정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